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자, 가을바람 권중영 네. 작가와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구글, IBM, 리게티 이쪽은 그 초전도체를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일단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네. 우리가 원하면 뭐 회원가입하고 수수료 몇 불만 내면 다 써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고객의 사이트에 이제 판매를 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미국의 주요 국방기관이나 뭐 대기업들 같은 데서는 이미 사서 써보고 있는 단계예요. 거기서 뭘 시켜요? 양자 컴퓨터로 뭘 시켜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약 개발, 음. 탐색, 후보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양자를 한번 넣어보면은 빨리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되게 핫한 게 슈퍼컴퓨터에 양자칩을 갖다 붙여서 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연구도 엔비디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자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너네 거 가져와서 한번 써봐. 해볼까? 네, 그러니까 약간 예. 갑인 거죠. 그래서 아.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도 양자 컴퓨터 투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이렉트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네네. 우회적으로 하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거의 가장 큰 고객이 엔비디아가 되지 음.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2-3년 안에 이 양자 컴퓨터로 아직까지 고객들한테 돈을 벌어다 준 사례가 없거든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됐나 보다 하시는데 아직은 가치 창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왜 이걸로 버는 돈들은 너무 미미한 수준인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들인 비용 대비 너무 미미해서 네. 이거는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상태. 네, 거의 지금 주 매출은 양자 하드웨어 판매.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 사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볼까? 뭐가 있을까?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냥 얼리 어답터들이 갖다 한번 네. 써보는 그런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판매되는 걸 보니까 거의 B2B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B2C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굳이 B2C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지금은 B2B도 못 갔고요. B2G예요. 정부 거버먼트. 기관. 네. 그래서 지금 B2G에서 B2B로 가려면은 이제 정부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5년, 10년을 보고 하는데 기업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사례가 나와야 B2G에서 B2B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가 이제 투자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은 네네.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돼서 B2B로 갔어요. 음. 갔다가 이제 이것도 상용화가 돼서 B2C로 가는 상황은 그때는 거의 1인 기업 체제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겠네요. 1인 기업이라고 하시면 뭐 네. 내 스스로 약간 바이오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뭐 화장품을 만들어 보거나. 지금처럼 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노동력이 더 줄어들겠네요. AI로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양자가 나오면은 인간이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양자 컴퓨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사라고 보거든요. 네. 죽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 네. 그런 진짜 우리가 영화로만 보던 뭐 장기를 대체하고 심장을 대체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언제요? 그거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좀 막 딴 데로 샜는데 구글, IBM 이 초전도체 쓰는 그 기업들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업화한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사실은 제일 유명한 게 아이온큐의 대주주시죠. 저희 커뮤니티가 대주주죠. 네. 커뮤니티가 대주주, 거기에 거의 대장님으로 지금 제가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이온트랩 쓰는 회사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단은 이온트랩의 대표적인 회사가 아이온큐랑 허니웰이라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컨티뉴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둘이 엎치락뒤치락해요. 뭐 너네가 말하는 이 기준은 잘못됐다. 뭐 너네 제품 이거 안 좋지.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한테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상장 시기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치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 돈 벌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최근까지는 미 공군연구소에 납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B2G는 잘하고 있었는데 B2B는 아직 못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아스트라제네카랑 협력을 하기로 했고, 바이오. 네. 네. 그리고 이 엔시스라고 네. 공돌이들은 다 아는 시뮬레이션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회사랑도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B2G에서 B2B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큐비트 하나당 한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이온큐 께 한 35개, 36개 되거든요. 우와, 그럼 얼마예요? 한 대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하는 거죠. 와, 그거를 지금 한 몇 대 정도, 지금은 손에 꼽을 수 있죠. 몇 대 정도 판매했는지.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5대 정도 판매한 걸로 알아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럼 이렇게 양자 컴퓨터 음. 본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제대로 판매한 거는 지금 아이온큐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온큐 말고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서 써보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건 아이온큐밖에 없고요. 네. I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도 그 들어왔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IBM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네. 제가 IBM 담당자랑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했는데 IBM은 판매가 아니고요. 음. 본인들이 깔아놓고 관리,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다 해요. 근데 어. 고객이 구독해서 쓰는 그 구독료만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네.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IBM의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자신 있진 않다. 그렇죠. 자신 있으면 팔았겠죠. 왜 그거를 음.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모르는 일인 게 테슬라도 자율주행 시스템 이제 네네. 구독화하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뭐 자신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독화하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테슬라는 일단 차를 팔잖아요. 네, 하드웨어를 네. 팔면서 거기에 이제 구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네. 마치 애플에서 그쵸, 휴대폰 사면 아이폰 사면은 거기에 음. 에어팟 사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음. 이제 다른 반도체나 광자 기반의 음. 그런 양자 컴퓨터 업체들은 뭐 지금 어떤 실력을 논할 만한 정도도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텔은 양자 컴퓨터 책임자 자체가 자기는 가까운 미래 양자 컴퓨터 상용화 안 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칩만 만들어서 네. 이제 연구소에 이렇게 공급하는 정도인데 그거는 매출이 별로 안 되고 이제 사이퀀텀이라는 광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호주 정부나 이 미국의 시카고 쪽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해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납품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냐 진짜냐 이걸 놓고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호주 정부나 음. 어디랬죠? 시카고. 네, 일리노이스. 거기는 왜 그곳의 것을 그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려진 게 없는 게 보통 양자 기업들은 본인들이 어떤 성과를 내면은 중간 발표를 하거든요. 네. 논문을 내서 우리가 뭐 정확도가 어느 정도고 큐비트가 몇 개입니다 하는데 사이퀀텀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벌써 궤도에 올라온 지 한 4, 5년 됐는데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거대한 사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맨이 엄청 잘할 것이다. 잘한 네. 것이다. 실제로 로비를 많이 한다는 뉴스도 제가 봤고 네. 이게 양자 투자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테마에 편승을 해서 진실되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꾼들도 되게 많아요. 양자 관련해서. 네, 실제로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파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보통 주가 떨어지면은 주식 합쳐가지고 다시 일부를 위로 올리거든요. 네. 어떻게든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상장 폐지 경고 받자마자 그냥 폐업하고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는 거죠. 네, 그냥 먹튀한 네, 거군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대해 경고를 했었던 게 CTO가 너무 나이가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젊으면 안 되나요? 젊은 사람이 최첨단 기술을 이끈다? 그거는 왜냐면 다른 회사들 CTO들은 뭐 경력도 많거니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CTO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상징후가 있었죠. 다들 젊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양자 분야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 30년의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그 정도의 연륜은 있어야 음. 경력이 있어야지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CTO 정도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CEO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기랑 아닌 걸 구분을 할 때 네네. CTO의 나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보고요. 저는 진짜 관상도 보고 에? CEO가 말할 때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이런 것도 다 듣거든요. 저는 예. 그 사람들의 어닝콜 찾아봐서 네. 이 사람이 전 분기에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거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도 보고. 근데 이게 상당히 주식쟁이들한테는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외부자니까 모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말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키는 음. 것과 뭐 태도, 그러니까 네. 애티튜드를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저 사람 약간 쎄한데 이랬을 음. 때 그 근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약간 그런 경우가 많더라. 맞습니다. 라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그 다른 투자는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는 한 기업밖에 투자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유의미한 매출을 내면서 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음. 채널에서도 아이온큐밖에 안 산다라고 밝혀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요즘 워낙 양자 컴퓨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유망해지다 음.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가을바람님 덕분인지 음. 사람들이 뭐 다들 구글이나 IBM보다는 아이온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 장마감 시간에 보니까 7만 원 넘었더라고요. 네네. 너무 비싼 상황 아닌가요? 이거는 참 저도 판별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도 평단가가 한 6불, 7불 정도 됐거든요. 제가 가진 주식의 평단가가. 와우. 네. 그러니까 한 7배, 6배, 7배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간 급등했을 때 조금 팔았어요. 이게 너무 급가열됐다. 이거는 약간 그 박수혁 작가님이랑 좀 다른 면이네요. 저는 좀 왜냐면은 저는 양자 주식들이 부진했을 때 그 고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좀 느낀 게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다른 기업들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탄탄한 매출을 내면서 크는 기업이 진짜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양자 과열에 뛰어들어서 그 회사 매출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체크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열장에서는 다 오르지만 결국에는 거품이 빠지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는 물이 빠져봐야 안다.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조만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상용화된 것들을 판매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네네. 너무 양자 컴퓨터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가치 창출을 먼저 해내는 기업이 큰 파이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이온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료 중에 제 의견을 담은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를 보면은 아이온큐가 미 공군 연구소와 함께 3년 연속 매출을 냈는데 네. 그 규모가 계속 2배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 처음에는 아이온큐 거 좋다니까 한번 써볼까 하고 9세대 거를 사서 써보고 네. 마음에 드니까 그걸 2대를 사서 연결을 해본 거고 작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에 합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양자 컴퓨터 판매만 하다가 양자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미국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양자 인터넷이라는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이온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아이온큐가 미국 국방기관 전체의 양자 인터넷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온큐가 목표한 2, 3년 이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유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는데 아이온큐는 현금도 많고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뒤면은 이제 명확하게 주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공군이 일종의 보증을 하는 셈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샀으면 사실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뭐 운영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의심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샀다는 것은 한 번 사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 더 사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산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미국 공군만 살까요? 공군 연구소가 좀 유명해요. 그런 약간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걸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군이랑도 뭔가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사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나사 쪽은 들어본 게 없네요, 저도. 근데 왠지 나사에 되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로켓 만들고 이럴 때도 가치가 입증되면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네. 가서 가져가다 쓰겠죠. 그 미국 드론 쪽도 관심 보인다는 얘기가 그 쏙쏙 드론 들리던데. 얘기를 IonQ CEO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네, 드론을 해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는 양자 네트워킹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양자 인터넷을 잘하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음, 회사는 이미 해킹이 안 되는 양자 인터넷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제 큐비텍이라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사에 쓰일 수도 있고 드론 네, 뭐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판매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양자 네트워킹 인터넷을 하려는 회사는 아이온큐밖에 없다. 그래서 음. 저는 초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했지만 지금 수량은 가져가야겠다라고 스탠스를 어, 좀 바꾼 거죠. 앞으로 엄청 오를 건데 지금 파는 건 약간 네네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네.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이거 좀 부족한데 했는데 음, 양자 인터넷이 음, 뜨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기술들이 막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현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2, 3년치 네, 남았는데 네. 갑자기 300억을 주고 양자 인터넷을 하는 회사를 산다는 게 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큰 그림을 보니까 CEO가 이거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 자신감의 산물이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매수도 더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가격에는 안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어, 지금 꽤 수량을 이건 많이 되게 가지고 솔직하시다. 네. 네. 저는 원래 제 유튜브에 계좌 네. 공개를 다 해오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음. 왜냐면은 제가 안 팔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안 팔더라고요. 근데 아. 그러면 본인의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차익 실현은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뭐 마치 대표 같은 사람이 안 팔고 예. 있으니까 '나도 안 팔아야겠다.' 그쵸, 그쵸. 그러면 그분들의 차익 실현을 내가 음.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전 계좌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리스크 없는 투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양자 컴퓨터가 활용화되고 상용화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리스크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경쟁사들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아이온큐 자체의 리스크도 있고요. 네. 뭐 뭐예요 그거는? 그냥 작기 자금이 때문에? 목표한 대로 발전이 안 돼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네네. 엔비디아가 아이온큐를 사 버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한 2년 전에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는 채널에 나가서 네. 예견을 했던 게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치를 내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 전쟁을 벌일 아유 거다라고 그쵸. 전 했는데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마 물밑 작업이 그쵸.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월가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는 미래고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인수할 가능성도 높고 아마존도 아이온큐 지분을 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존 그리고 또 델 예. 인제 서버 PC 강자인데 델의 주요 인사들이 아이온큐의 이사회에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를 2-3년 안에 인수할 수도 있을 것 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믿고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수합병 되면은 주식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미국은 또 그렇게 안 하지. 음 그래서 음.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 인수합병 안 되는 게 이득이죠. 인수합병 어. 되면 30-40% 밖에 못 먹는데 네. 안 하고 혼자 가면 10배 이상 될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러면은 에 행동주의로 한번 가셔야겠네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아직은 네 회사를 믿고 잘 음. 왜냐면 그 회사에서 저희를 불러서 네. 본사도 방문했었고요. 어. 시애틀에 있는 양자 컴퓨터 제조 공장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네네. 그래서 주주들을 되게 존중해 주는 기업이라서 어.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이온큐의 한 30%? 네. 33%? 30%좀 안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 없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주가까지 올라간 기업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었다면서요. 미국 사람들이 무시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요? "김치 묻은 주식이다." 그러면서 아. 좀 힘든 시절이 있었죠. 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투자에 관심 생겼다. 음. 양자 컴퓨터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떤 지점들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지금 40 불이 넘은 가격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왜냐하면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2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음. 200년 벌어야 지금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보다는 이게 또 분명히 조정이 올 거거든요. 또는 네. 회사가 잘해서 매출이 늘어나든 네. 그 지점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조금씩 사는 게 어, 제일 좋은 거지. 어. 제 주변에 뭐 구독자 중에서도 아 그럼 몰빵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야. 자, 그러면 이 상승장은 언제까지 갈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그 조정은 왜 어, 오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미국 기업들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음.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사실 최근에 연준이 FOMC에서도 그 금리 많이 안 떨굴 거다라고 점도표를 또 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사실 상승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이성적이죠, 지금은. 음. 근데 이건 또 모르는 게 네. AI가 챗GPT가 2023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그거 이후로 AI 관련된 주식은 지금까지 오르고 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며칠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네.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의 끝은 음.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낸 어떤 실적 때문에 지금 오른 게 아니라 음. 미국의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다. 미국 장 그거 전체가. 그거 플러스 AI가 지금 이 벽에 부딪혔는데 네. 그걸 해결할 게 양자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답은 그거밖에 네, 없다. 월가에서도 매수를 추천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온큐 외에 최근 눈여겨보고 계신 유망 종목들은 없다는 거고, 그죠? 양자 쪽으로는 없죠. 네. 그 양자 말고는요? 양자 말고는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유심하게 보고 있고 네. 또 AI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같이 이미 오른 애들 말고 네. 안 오른 소형 주식들도 꽤 있거든요. 가령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의 네. 책임입니다. 네. 제가 채널에서 한번 언급한 회사인데 이노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앞으로 2-3년 내에 크게 오를 시장이 어딘가 보고 거기서 아직 저평가된 유망한 기업이 어디 있는가 노렸을 때는 1년 이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이제 스윙 정도 관점으로 보는 거고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10년 동안 어디가 제일 커질까? 저는 양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뭐 말씀드린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양자가 키워드고 그랬을 때는 양자 기술주들을 사놓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기회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본 거죠.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엔비디아 무조건 살 거고 아마존도 있을 거고 뭐 델. 테슬라, 델 있고 저는 근데 이게 그 전기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소형 원자로 같은 거, 뭐 원자 쪽이나 뭐 전기 관련 주식들 이런 것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렇군요. 네. 예. 같이 올라갔어요, 양자랑. 막 설비도 아무데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설치하는 곳들도 양자컴에서 다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좀 외주를 주나요? 그 포인트 면으로 보면은 양자 컴퓨터에 광학 장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아무나 못할 것 근데 같거든요. 광학 장치도 전문 기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네. 그런 식으로 파생해서 투자하는 네.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고 나서. 네. 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국내 기업 있는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노르마라는 기업이 이제 네.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상장 준비를 끝내서 아마 올해나 내년쯤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네. 투자를 한다면 전 미국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순전히 그냥 국장이기 때문이다. 국장이기도 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과연 내가 믿고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가 봤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회장님의 철학도 마음에 들고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기업들을 국장에서도 발굴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윤리적인가
주주들을 음. 존중하는가 요거를 좀 위주로 판단을 하면은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가을바람 권중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도 그리고 작가님도 네. 이미 성투하셨지만 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